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6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가 1,7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여 만에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국내 누적 사망자는 240명이 유지됐습니다. 정부가 일주일에 2개로 제한된 공적 마스크 1인당 구매 수량을 다음 주부터 3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서 해외 참전 용사에게는 마스크 100만 장을 특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첫 수능 모의고사인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4차례 연기 끝에 오늘 자율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시험은 각자의 집에서 시간표에 맞춰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치러지는데 현장 시험을 치르는 일부 학원에 대해선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예고됐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실업 사태가 5주 연속 계속되면서 2,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감염자는 공식 집계보다 10배 이상 많은 27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 결과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6명 새로 확인돼 누적 환자는 1,708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여 만에 발생이 없어서 전체 사망자 240명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6명의 신규 환자 중 2명은 검역을 포함한 해외 유입 사례였고 4명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전체 해외 유입 환자는 1,02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2명, 부산과 경기, 경북에서 1명씩 새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신규 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격리 해제된 환자는 90명이 추가돼 전체 8,50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2,000명 아래로 떨어져서 1,967명이 됐습니다. 정부가 현재 주 2개로 제한된 공적 마스크 공급량을 다음 주부터는 3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크 수급은 공적 마스크 오브제가 정착되면서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 마스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직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어려운 이웃 국가를 돌아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우선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총 100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겠습니다. 향후 마스크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해외 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첫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모의 평가인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끝에 오늘 재택 시험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사전에 시험지를 미리 신청해 아침 일찍 학교 정문에서 받아가거나 교육청과 EBSI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았습니다. 시험은 오전 9시 40분에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이어지며 각자의 집에서 자율적으로 치러지고 정답과 해설은 오후 6시부터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을 적은 시험지나 답안지를 학교에 내거나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되며 채점과 성적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학원들이 학원 현장 시험을 권유한 것에 대해선 학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적발될 경우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된 가운데 교육부는 대학도 대면 수업 시작일을 5월 초 이후로 늦췄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오늘 출입기자단과 화상간담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된 만큼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 수업을 지양하고 재택 수업을 원칙적으로 해달라고 대학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97%가 5월 이후에 대면 수업을 시작하거나 1학기 전체를 원격 수업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또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에 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과 협의해보니 정부가 지침을 내리기보단 대학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일부 감염병 전담병원을 일반 병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예정입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1,700여 명 가운데 80%에 가까운 8,400여 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6일 연속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일부를 일반 병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공립병원 55개와 민간병원 12개 등 67개 병원 7,500여 병상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일반 진료와 코로나19 치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고 환자 추이에 따라 병상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차로 지정 해제된 건 확진 환자가 없는 12개 병원 682개 병상입니다. 이달 중에 요양병원과 산재병원, 병상 가동률이 저조한 병원이 2차 해제됩니다. 다음 달 초에는 대구 경북과 수도권을 제외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3차 감축을 하고 대구 경북과 수도권은 확진 환자 추이를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염병 병상 수는 전국적으로 1,500개에서 2,300개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재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확진자 추이에 따라 위기 상황을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필요한 병상 수를 유지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단계의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어제 하루 6명 추가되며 이번 주 내내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안정세가 급변할 수 있고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며 평소 건강관리를 당부했는데요. 특히 금연과 체중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양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6일 연속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세에도 정부는 종식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구 집단의 면역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다시 재유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어린이는 필수 예방접종을 제때 받고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습관화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위험군인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치료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기존 고위험군에 포함된 흡연자 외에 비만인을 코로나19 취약 대상으로 새롭게 지목해 평소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 특별히 건강하지 못한 습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 그리고 비만이 코로나19의 고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담배를 끊고 체중 관리를 해야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만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예후가 나빴다는 해외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지방 세포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들이 면역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또 기관지 천식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 나와요. 렙틴 같은. 그래서 아무래도 호흡기가 약한 분들이 더 비만하고 하면은 좀 불리하죠. 다만 방역 당국은 국내 중증 환자 가운데 비만이 다수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사회 전반의 소비도 줄어들었죠.
그런데 카드 사용 내역을 위치별로 살펴봤더니 집 근처에서 소비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문 닫는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손님 발길이 뚝 끊긴 식당과 가게들. 지난달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 넘게 줄어들면서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1년 전보다 백화점 매출액과 대형 마트 같은 할인점 매출액이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한 카드사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달 23일부터 4주 동안 오프라인 카드 결제 건수는 7%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평일 기준으로는 5%, 주말엔 무려 10.5%나 급감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집 근처 동네에서의 소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반경 500m 내에 있는 가맹점에서의 카드 사용액은 무려 8% 늘었고 500m에서 1km 내에 있는 가맹점에서의 결제도 0.4% 정도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집과 거리가 1km가 넘는 곳에서는 9.1%, 3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무려 12.6%나 사용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동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이른바 홈어라운드 소비 경향이 짙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소비활동 범위가 차량 같은 이동수단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반경 1km 이내로 좁혀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업종별로는 주로 집 근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동네 중소형 마켓에서의 결제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홈어라운드 소비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인테리어와 꽃집 관련 결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천공항 출입국자 수가 95% 이상 감소하면서 올해 상반기 여행업계가 입은 피해는 2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다음 달 이후 국내 관광은 다소 회복이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반길 수만은 없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던 종로구 인사동 거리입니다. 한복을 빌려 입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던 외국인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생각했을 때 손님이 한 200~300명 정도 오셨는데 그중에서 한 95% 정도가 외국분이셨고 요즘에는 외국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내국인만 한 10분 남짓으로 오시는 것 같고요. 4월 들어 인천공항 기준으로 하루 평균 입국자 수는 4,5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96,899명에 비해 고작 4.6% 수준입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나간 출국자 수도 하루 평균 1,1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5,991명에 비하면 1.2%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출입국자 수가 모두 극도로 감소하면서 여행업계는 최악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등 대형 여행사들은 주 3일 근무제, 유급 휴직, 무급 휴가 등으로 간신히 회사 명맥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하고 하는 이런 국제적인 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안전하다고 그래도 바깥이 안전하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없고 하는 아주 곤혹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여행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피해가 상반기에만 2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긴급 지원금 소식으로 업계의 어려움을 달래봅니다. 우리 여행업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서 이어서 지금 4월 20일까지 총 3,099개 여행사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했고 사람 한 사람당 최대 210만 원.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5월 연휴를 앞두고 제주와 강릉 등 일부 국내 휴양지 호텔 예약률이 80%를 넘어서고 있어 한가닥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자체들이 애써가꾼 유채 꽃밭을 갈아엎는 데서 보듯이 관광객 증가를 환영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 관광업계가 처한 현실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제주항공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제주로 향하는 모든 국내선 탑승객들에 대해 발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항공은 황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김포와 김해, 대구 등 국내 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의 탑승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열 검사 결과 체온이 37.5도 이상의 경우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제주항공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황금 연휴 기간을 맞아 제주를 찾을 관광객이 1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의 실업 대란이 5주 연속 이어져 실직한 사람이 2,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직원의 급여를 돕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 의회는 다시 400조 원가량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사는 46살 보이드 씨는 6년 동안 지역 공항에서 일하다 최근 해고됐습니다. 자판기 사용을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승객들이 크게 줄면서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It really kind of changed my life a little drastically because one minute you have something and the next minute you don't. So it's kind of mind-boggling. 이처럼 실직해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례는 지난주에만 443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주 수백만 건의 실직 사태가 5주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넷째 주 687만 건까지 치솟았다가 3주 연속 줄고는 있지만 폭증세는 여전합니다. 5주간 2,6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의미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를 모두 실업자로 간주할 경우 미국의 4월 실업률이 20%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고를 막기 위해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대규모 경기 부양법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에 배정한 3,500억 달러가 고갈되자 추가 재원 마련에 나섰습니다. The bill we will vote on later today, which I will speak about later today, is the fourth bipartisan bill that we will be passing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이번 지원도 3,210억 달러, 400조 원 가량에 이릅니다. 다만 지난번 지원에 대기업들이 이용한 사례가 지적돼 재무부가 이를 제한하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의 해고를 줄여 실업 대란을 멈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주 정부들이 경제 재가동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1일 이전에는 어떤 주도 경제 활동을 재개해선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연구소는 이와 관련해서 미국 50개 주 중 약 절반은 다음 달 25일까지 봉쇄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철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경제활동에 사실상 족쇄가 채워졌던 미국의 각 주정부들이 하나둘씩 경제 재가동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지아주에서는 오늘부터 미용실과 체육관, 네일숍 등의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 의대의 한 부속 연구소가 코로나19 예측 모델을 통해 5월 1일 이전에는 어떤 주도 경제 활동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경제 재개의 선봉에 선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는 각각 6월 5일과 6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도 너무 이른 재개 결정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If we open up too early, people are going to start getting sick again. Then we're going to have to go through this whole thing again. And then the economy is going to be worse off for a longer period of time. 캠프 주지사가 실수하는 것이라는 직접적인 반응도 잇따랐습니다. I think Kim's going to really make a mistake on not considering keeping Albany closed down. 예측 모델은 또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약 절반이 다음 달 25일까지 봉쇄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늦게 문을 열어야 할 지역으로 애리조나와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등은 6월 말이나 돼야 봉쇄를 풀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만큼 정도가 심한 곳으로 추정됩니다.
반대로 예측 모델에서 가장 청정 지역은 미 서북부 지역인 몬태나주로 다음 달 1일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해도 된다고 예상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1,000명도 안 되는 지역인 하와이와 알래스카, 노스캐롤라이나 등은 5월 10일쯤 빗장을 풀어도 좋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미국 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4,840억 달러, 600조 원가량의 4단계 예산 지원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회가 행정부와 협의해 경기 부양 등을 위해 통과시킨 네 번째 법안으로 지금까지 처리된 예산을 모두 합치면 3조 달러에 가깝습니다. 미국 하원은 현지 시각 23일 4,840억 달러 규모의 4단계 예산 법안을 찬성 388명, 반대 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1일 상원에 통과한 지 이틀 만입니다. 가장 비중이 큰 예산은 중소기업의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한 대출인 급여 보호 프로그램으로 3,21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의회는 지난달 말 처리한 경기 부양 법안에 3,500억 달러의 같은 예산을 담았지만 프로그램 시행 2주도 안 돼 고갈되자 추가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뉴욕주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한 결과 13.9%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코로나19 감염자 공식 집계치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은 270만 명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현지 시각 23일 기자회견에서 약 3,000명의 주민을 상대로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항체 검사에서 13.9%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율을 뉴욕주 전체 주민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270만 명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공식 집계치인 26만여 명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수준이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감염 사례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 of the population is about 2.7 million people who have been infected. If you look at what we have now as a death total, which is 15,500, that would be about 0.5% death rate. 뉴욕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항체 검사의 양성 비율은 21%로 뉴욕주 전체보다 더 높았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무작위로 검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항체 검사 결과는 일종의 예비 단계 성격의 조사여서 단순히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감염 규모는 현재까지 확인된 수치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됩니다. 보스턴의 노스이스턴 대학 연구진도 뉴욕시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1일에 이미 10,000명에 가까운 뉴욕 시민이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원유 감산 움직임에 이틀째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2 72센트, 19.7% 상승한 $16 50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이틀간 42.6% 상승하며 $11 선에서 $16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배럴에 96센트, 4.7% 상승한 $21 33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초저유가를 버티기 어려운 미국의 비수익 유정들이 잇따라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멕시코만의 해상 유정들부터 폐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은 물론 면역력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S에서는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우리 몸의 방어막, 면역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